2022년 5월 16일 Brittany's mother, Dawn, and Chad, and Father John were promised that every resource would be used to find the answer of what happened to Brittany, where did it happen, how did it happen, and why did it happen. The why may never be known or understood, but today, this task force can confidently and without hesitation answer the rest of those questions along with the who is responsible. 미국 경찰은 13년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브리타니 드렉셀 실종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2009년 4월 25일 밤, 당시 17살 소녀 브리타니는 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에서 사라집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브리타니의 가족과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브리타니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신문과 TV방송을 통해 브리타니 사건을 알리며 조그만 단서라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세월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브리타니 실종 사건은 2016년 브리타니가 몹쓸 짓을 당한 뒤 악어의 먹이로 던져졌다는 한 제보자의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2022년 경찰은 브리타니 드렉셀의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2009년 봄이 한창인 4월의 어느 날, 과연 20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3년이 지나고 밝혀진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뉴욕주 멀로 카운티 칠리. 미국 뉴욕주 멀로 카운티에 있는 칠리는 2020년 기준 인구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브리타니 드렉셀. 브리타니는 1991년 10월 7일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던과 아빠 존은 모두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10대의 브리타니를 갖게 됩니다. 어린 부부이자 부모였던 던과 존은 브리타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던은 새 남자친구 체드 드렉셀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합니다. 당시 해군이었던 체드는 던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던의 뱃속에는 브리타니가 있었지만 체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브리타니가 태어나자 체드는 브리타니를 친딸처럼 무척 아꼈습니다. 던과 체드가 결혼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새아빠 체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브리타니 가족은 로체스터에서 약 19km 떨어진 칠리로 이사갑니다. 던과 체드, 브리타니 그리고 2명의 아이, 이렇게 모두 5 식구는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브리타니는 예쁜 사파이어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타니는 선천성 유리체 망막 질환 중 하나인 1차 유리체 증식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브리타니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특한 렌즈를 착용하죠. 엄마 던은 자라면서 브리타니가 상처는 받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지만 우려와 달리 브리타니는 활발하게 잘 자랐습니다. 브리타니의 학교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운동은 꽤 잘했습니다. 특히 달리기를 잘했던 그녀는 고등학교 때 교내 축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타니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엄마 던과 새아빠 체드는 하루가 멀다고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브리타니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하자 브리타니는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진 브리타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엄마 던의 수면제를 몰래 2번이나 복용하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을 건집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브리타니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때 친아빠 존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존은 브리타니가 사는 칠리에서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존은 주말과 휴가를 이용해 비행기를 타고 딸 브리타니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밥을 먹고 쇼핑을 하는 등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아빠 존의 도움으로 브리타니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브리타니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브리타니의 마지막 여행이 됩니다.
2009년 4월 22일. 브리타니는 엄마 던에게 묻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봄방학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머틀비치에 가도 돼? 남자친구랑 친구 몇 명도 함께 갈 거야. 딸의 이야기를 듣는 던은 뭔가 불길했습니다.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던은 같이 가는 친구들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차를 타고 꼬박 13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을 동행하는 어른도 없이 아이들끼리 간다는 게 여러모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브리타니는 새아빠 체드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새아빠 역시 엄마 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자 브리타니는 하는 수 없이 한 발 물러섭니다. 브리타니는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친구 집에서 놀다 오는 건 괜찮지? 더는 걱정됐지만 안 그래도 여행을 반대한 일로 딸과 냉전 중인데 또다시 안 된다고 하면 둘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더는 허락하면서도 브리타니에게 절대 다른 곳은 가지 말고 친구 집에서만 놀라며 신신당부합니다. 브리타니는 간단히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갑니다. 날이 저물자 더는 브리타니에게 전화합니다. 브리타니가 친구와 함께 있는 걸 확인한 더는 안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엄마 던과 전화를 끊자마자 브리타니는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로 향합니다. 브리타니는 친구들과 해방감에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죽어라 부모 말 안 듣는 딱 10대 모습이네요. 브리타니의 남자친구는 갑자기 일이 생겨 이번 여행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은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모두 10명이었습니다. 13시간 후 브리타니 일행은 머틀비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약해둔 바하버 호텔로 갑니다. 브리타니는 엄마 던에게 전화해 잘 지내고 있다며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다는 말도 덧붙이죠. 엄마 던은 딸이 말하는 해변이 놀러 간다고 했던 친구 집 근처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변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기를 속이고 머틀비치에 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브리타니는 친구들과 머틀비치의 한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을 하고 선탠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자 브리타니와 친구들은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술을 마시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브리타니는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타니는 이번 여행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여행 온 일행 대부분이 브리타니보다 나이도 많은 데다 그다지 친하지도 않아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클럽에서 일행 중 한 명과 다투기까지 하죠. 브리타니는 클럽을 나와 쇼핑을 하고 해변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저녁, 브리타니는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합니다. 속상한 브리타니는 새로 사귄 친구 피터 브로즈윅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피터와 이야기하며 기분도 풀고 그의 차에 두고 내렸던 샌들도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피터는 20살로 로체스터 출신입니다. 브리타니와 피터는 5년 전 처음 서로 알게 됐지만 이후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죠. 브리타니와 피터는 이번 여행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친구가 됩니다. 피터와 브리타니는 서로 다른 숙소에 묵고 있습니다. 피터는 블루워터 리조트에 묵고 있었죠. 4월 25일 저녁 8시 무렵, 브리타니는 친구들이 있는 바하버 호텔을 나와 남쪽으로 2.4km 떨어진 블루워터 리조트에 가기 위해 혼자 남쪽 해변길을 따라 걷습니다. 리조트 CCTV에 브리타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색 슬리퍼를 신고 흰색과 검색이 섞인 탱크톱에 검정 반바지를 입은 그녀가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브리타니는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는 파티에 가야 하니 빌려준 바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녁 8시 45분. 숄더백을 맨 브리타니가 블루워터 리조트를 나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묵고 있는 바하버 호텔 쪽으로 걸어갑니다. 블루워터 리조트에서 바하버 호텔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브리타니는 걷는 내내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걷습니다. 브리타니의 남자친구 조는 당시 브리타니에게서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죠.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브리타니와의 연락이 끊깁니다. 그때가 저녁 8시 58분입니다. 브리타니가 블루워터 리조트를 나오고 13분 후입니다. 브리타니는 남자친구에게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호텔에 가서 짐을 싸고 곧 잘 거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존은 그녀에게 바로 답장을 보내지만 브리타니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존은 브리타니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브리타니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존은 브리타니와 함께 여행 간 친구들에게 연락해 브리타니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브리타니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존은 브리타니의 엄마, 던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존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딸 브리타니가 자기를 속이고 머틀비치로 놀러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던은 존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합니다. 딸 브리타니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는 바로 브리타니의 새아빠 체드에게 전화해 딸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바로 로체스터 경찰에 전화합니다. 브리타니의 엄마 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브리타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브리타니가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출동합니다. 방 안에는 브리타니의 옷과 짐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물건 중 유일하게 없어진 건 휴대전화와 숄더백뿐이었습니다. 브리타니가 묵고 있는 바하버 호텔 CCTV 영상에서도 그녀가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브리타니가 호텔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경찰은 브리타니와 함께 여행 온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브리타니가 이번 여행에서 가까워진 친구 피터를 주목합니다. 피터는 사건 당일 브리타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경찰은 피터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합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피터와 관련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브리타니가 사라지고 피터가 급하게 머틀비치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경찰은 피터와 함께 방을 쓴 사람들 모두를 조사합니다. 피터는 앤서니, 필립, 키스, 그리고 매튜와 호텔에서 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4월 24일 금요일 밤 클럽에서 브리타니를 처음 봤다고 진술합니다. 우리는 브리타니를 몰랐어요. 브리타니는 피터 친구예요. 브리타니와는 24일 밤 클럽에서 잠깐 보고 25일 낮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리조트 근처 해변에서 만난 다음 다시 그날 저녁에 잠깐 봤어요. 그게 다예요. 4월 26일 새벽 1시경 피터는 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합니다. 그러나 피터와 같은 방을 쓴 4명은 계속 리조트에 남았죠. 경찰은 브리타니가 사라진 시점에 피터가 급히 호텔을 떠났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피터와 그의 일행을 수사하지만 그가 브리타니의 실종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밤 11시 57분경 브리타니가 맥클리 랜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맥클리 랜빌은 머틀비치에서 약 96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17번 하이웨이를 따라 차를 타고 1시간 20분 이상 가야 하는 곳입니다. 브리타니는 맥클리 랜빌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가깝지도 않은 낯선 곳을 가다니 그곳을 끝으로 브리타니의 휴대전화 신호는 4월 26일 이른 아침 끊겨버립니다. 브리타니는 친구 피터가 머물렀던 블루워터 리조트와 자신의 숙소인 바하버 호텔 사이 어디쯤에서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그녀가 사라진 머틀비치와 그 주변 지역을 11일 동안 수색합니다. 브리타니의 엄마 더는 직접 머틀비치로 가 딸 브리타니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딸이 납치됐을지도 모른다며 딸의 실종에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조직적인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그 어떤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수사 방향을 바꿔 인근 지역의 전과자들을 수사합니다. 그 결과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주요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레이몬드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벌이는 데다 머틀비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1960년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엄마와 자신에게 손대는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레이몬드는 자라면서 점점 삐뚤어집니다. 레이몬드는 성인이 된 후 군인이 됩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결혼해 아이도 3명 낳습니다. 이때가 레이몬드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983년 12월 15일 레이몬드는 14살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 3명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이 일로 그는 유기징역 40년 4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2004년 6월 9일 레이몬드는 21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조지타운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사회로 나온 레이몬드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한 기자가 레이몬드를 찾아갑니다. Anything about the missing teenager? No, I do not. Can you tell us where you were back in April of '09? Goodbye. You know what? I'm gonna call the police in a second. You better split. Can you just tell us where you were in April of I got 09? nothing to say to you. You understand that? 2012년 초 경찰은 레이몬드를 브리타니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브리타니 사건 말고도 2005년 앤드류스에 사는 28살 여성 크리스탈 솔즈 실종 사건에도 유력 용의자로 거론됐죠. 그러나 경찰은 레이몬드가 브리타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레이몬드는 수사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경찰 수사는 난항에 부딪힙니다. 브리타니는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해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브리타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브리타니의 엄마 던은 딸이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며 그런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던은 매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전단을 배포하며 브리타니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던은 경찰의 모든 수색 활동에 참여합니다. 수색팀은 강, 숲, 기차역, 쓰레기장, 폐가 등 브리타니가 있을 만한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모두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타니의 흔적조차 찾지 못합니다. 던은 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던의 바람과 달리 브리타니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14년 초 연휴가 되면 머틀비치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 해변 도시는 이미 브리타니를 잊은 듯 보입니다. 다만 커다란 전광판에 가끔 그녀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죠. 이렇게 브리타니는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브리타니를 잊어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엄마 돈입니다. 돈은 딸을 찾기 위해 머틀비치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브리타니를 찾으러 다닙니다. 2016년 6월 FBI는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브리타니가 실종된 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25,000달러, 우리 돈 약 3,3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당부합니다. 얼마 후 교도소에 있는 한 수감자가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고백합니다. 타콘 브라운. 현재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브라운은 브리타니 실종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브리타니가 사라지고 이틀 후인 4월 27일 브라운은 테일러라는 약상을 만나기 위해 맥클리 랜빌의 한 은신처로 갑니다. 브라운이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테일러의 아들 16살 디모데 테일러가 여러 사람 앞에서 10대로 보이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봅니다. 브라운이 뒤뜰로가 테일러와 이야기하는 동안 여성이 도망치지만 곧 다시 잡혀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두 발의 총성이 들려옵니다. 브라운은 그 여성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브라운은 테일러의 아들 디모데가 천으로 감싼 여성의 시체를 악어가 득실거리는 연못에 버리는 걸 봤다고 말하며 이 여성이 바로 브리타니라고 말합니다. 브라운은 이 진술의 대가로 감형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브라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브라운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있던 그때 두 번째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조지타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였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에 따르면 디모데는 머틀비치에 있는 브리타니를 납치해 맥클리 랜빌로 끌고 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는 브리타니를 다른 조직에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타니의 실종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사건이 커지자 두려워진 디모데는 브리타니를 죽여버립니다. 디모데 데일러, 당시 나이 16세. 그는 2011년 마운트 플레전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에서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테일러의 변호사는 교도소에 있는 2명의 수감자가 하는 말만 믿고 범죄 혐의를 덮어 씌운다며 반발했고, 디모데의 엄마는 남편과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며 제보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브리타니의 엄마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에 10대 소녀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붕괴했습니다.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해당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해당 사건을 보도했고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7년 6월, 경찰은 디모데 테일러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묻지만 그는 모르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테일러는 해당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먼저 브라운이 말한 은신처를 비롯해 마을에 있는 폐가와 악어가 살고 있는 연못을 모두 조사했지만 브리타니와 관련된 단서는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브라운의 진술대로 악어가 브리타니를 먹어버려 증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브리타니가 진짜 연못에 던져졌다고 믿을 만한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디모데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범행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일관되게 브라운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운이 감형을 위해 제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수사는 또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2019년 2월, 브라운은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브리타니가 실종되고 실제로 4번 봤다고 주장합니다. 4월 27일 맥클리 랜빌의 은신처에서 남자 8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무리가 브리타니에게 몹쓸 짓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TV를 보고 그녀가 브리타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그녀를 처음 본 거였고, 두 번째로 본 거는 전에 경찰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은신처에서 총성이 들리더니 천으로 둘러싸인 시체를 옮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5일 후에 세 번째로 그녀를 봤어요. 맥클리 랜빌에서 남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잭슨보로에 있는 사촌집 근처에서 브리타니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5월 말, 친구와 함께 사촌집에 갔는데 사촌집 뒤 우거진 숲에서 네이트라는 남성이 브리타니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괜히 공범으로 몰릴까 무서워 저와 제 친구는 바로 자리를 떴어요. 브라운은 경찰과의 첫 진술에서 브리타니가 4월 27일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브리타니가 실종되고 한 달이 지난 5월 말경 사망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브라운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언론사는 브라운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봅니다. 맥클리 랜빌의 은신처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설명은 이전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와 사촌집에 동행했다는 친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브리타니가 살해됐다고 주장한 집의 소유주인 사촌 역시 이후 사망한 상태라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운은 수사관들과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였죠. 브리타니가 실종되고 13년 후 2022년, 브리타니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브리타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들을 재검토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서 마침내 사건을 해결할 돌팔구가 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9년 4월 25일 저녁, 브리타니는 블루워터 리조트를 나옵니다.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1998년식 검은색 포드 한 대가 길을 걷는 브리타니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경찰은 이 차의 주인 엔젤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엔젤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엔젤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적 있는 레이몬드 무디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레이몬드 무디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레이몬드를 조사할 당시 경찰은 여자친구 엔젤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엔젤은 자신의 남자친구 레이몬드가 브리타니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이미 이런 일을 몇 번이나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는 목표물을 정하면 그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죠. 그러다 목표물을 납치해 몹쓸 짓을 해요. 나도 전에 레이몬드에게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물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펄쩍 뛰며 아니라고 부인하더라고요. 당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레이몬드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레이몬드와 엔젤이 다시 한번 경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경찰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2명의 FBI 요원과 심리분석가 1명을 대동해 엔젤을 신문합니다. 조사가 길어지자 엔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자 짜증이 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을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원의 설득에 그녀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옵니다. 얼마 후 엔젤은 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조사실에 함께 있던 심리분석가는 엔젤이 브리타니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석하게도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 5월 4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62세의 레이몬드가 스스로 경찰에 찾아옵니다. 레이몬드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브리타니가 있는 곳까지 말해줍니다. 그럼 레이몬드의 진술에 따라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레이몬드는 해변가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레이몬드는 길을 걷고 있는 브리타니를 발견합니다. 그때 레이몬드는 미음초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옆을 지나던 브리타니가 말합니다. 와, 냄새 너무 좋다. 레이몬드가 한번 해보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브리타니가 레이몬드의 차에 올라탑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엔젤은 이미 약에 취해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와 레이몬드는 함께 파티를 하기로 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엔젤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가고 레이몬드와 브리타니 둘만 남습니다. 욕구가 절정에 달한 레이몬드가 브리타니를 범하고 목을 졸라 그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6일 아침 레이몬드는 브리타니를 조지타운 외곽 풀숲에 묻어버립니다. 레이몬드의 진술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은 레이몬드의 진술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레이몬드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것과 브리타니가 있는 곳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5월 11일 경찰은 조지타운 외곽 풀숲에서 사체 한 구를 발견합니다. 5월 15일 DNA와 치과 기록을 비교한 결과 13년 전 사라진 브리타니 드렉셀이 맞았습니다. 5월 16일 경찰은 브리타니 드렉셀 살인사건의 진범 레이몬드 무디가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수사 결과를 브리타니의 가족과 함께 세상에 알립니다. 2022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레이몬드 무디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30년형을 더 선고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재판이 끝나자 레이몬드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레이몬드는 1983년 나쁜 짓을 하고 이미 4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2023년이 되어서야 출소할 수 있었죠. 하지만 레이몬드는 복역한 지 21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거의 반이나 되는 형기가 감형된 거죠. 출소 후 그는 더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다가 2008년 레이몬드는 공공장소에서 하이를 노출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009년 17살의 브리타니를 납치해 몹쓸 짓을 한 뒤 살해하죠. 만약 그가 가석방되지 않고 계속 교도소에 있었다면 브리타니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석방, 감형, 심신미약, 선처 이런 단어들이 적어도 이런 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